의료법 읽어주는 복쌤의 하루 10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법 11조 2항 2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사 또는 의료기사 등은 개별적인 개설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딱 두 가지 분야에서만 개설이 가능한데, 치과기공사가 개설할 수 있는 치과기공소, 그리고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같이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안경사 시험을 치는 분들께서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내용을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치과기공소는 좀 특이한데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모두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안경업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면 되죠. 왜냐하면 특별자치를 빼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위에는 시도지사, 그리고 그 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세 등급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 등급에 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좀 외우실 때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는 우리가 마음대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는 그냥 등록만 하면, 신청을 하거나 등록만 하면 거기서 크게 거기서 서류 정리를 해서 신청을 받아준다라는 거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설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 및 장비까지 안경사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이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는 안경업소에 대한 내용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행규칙에 개설 등록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개설 등록서와 등록 신청서와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된다. 자, 그리고 면허증 확인을 해야 되겠죠. 치과의사 면허증, 치과기공사 면허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가 개설하면 의사, 치과기공사가 개설하면 치과기공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개설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개설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개설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로 해서 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되고요. 이거는 업장에 쉽게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카운터나 이런데, 진료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적힌다라는, 가끔 요 내용들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요것들 보면 이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 제3조에 따른, 3조는 업무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발행한 제작 의뢰서에만 따라야 된다.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잖아요. 얘는 의료기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나 치과의사, 그중에선 치과의사의 명령을 받아서만 일을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록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설자는 제작물 의뢰서를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제작 의뢰를 받아서 한 거다라는 거를 증거자료를 남겨놓아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리고 의뢰서에 따라서 의뢰를 한 치과의사는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럴 때는 개설자는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개설자는 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그냥 그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행규칙에 기록물 제작 의뢰서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별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 이런 별지에 대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안 보더라도 요거는 좀 기억할게요. 자, 제작 의뢰서는 각각 2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여기서 각자라는 말은 개설자도 보관을 해야 되고요, 신청자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각자 2년 동안은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처방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년 이상의 보존 기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를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3년마다 신고하는 게 대부분인데, 요 제작 의뢰서의 보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한 번씩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안경사 수험생인 경우에는 안경업소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경업소는 안경사 유일합니다. 안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고요. 한 개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다. 만약에 2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개는 개설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벌금 받죠.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 거 나중에 벌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이 시설 및 장비는 조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고, 아래 시행규칙 쪽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2조에 대한 내용 이어서 좀 보면 누구든지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자, 아래 방법은 1, 2번에 해당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소리죠. 그래서 전자상 거래 및 통신 판매의 방법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사이버몰 이런 것들도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죠. 이러한 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오로지 안경업소라고 하면 안경원과 콘택트 렌즈 전문점 여기서만 판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경사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안경 및 콘택트.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 방법, 유통기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 나중에 이거 안 하면 시정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시정명령 사항이 돼요. 제대로 안 했을 때 고객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좀 제대로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시정명령서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 뒤로 다시 점검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규칙, 개설 등록 등에 대한 시행규칙 제13조를 보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뭐를? 등록 신청서와 시설 장비 개요서, 이거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경사 면허증,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서류에 필요하다. 신청할 때 서류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본을 다 대신 받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면허증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만약에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나 면허증이 훼손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상황을 보기 어렵다 이랬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개설 신청자한테 사본 제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신청서, 시설 장비 개요서, 면허증 이런 것들을 꼭 먼저 꼭 개설 등록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경업소 등록 대장과 등록증, 이제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요. 등록 대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고 개설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된다.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적어 가지고 해주면 된다. 아까 나왔던 대로 등록번호, 연월일, 개설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칭과 소재지, 요것들이 객관식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세부적인 것들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통 뭘 붙이냐면 연락처 이런 것도 붙입니다. 개설자의 연락처. 그 다음에 면허증 번호 이런 것들 나와요. 면허증 번호는 여기 안 써도 되는 게 어차피 면허증 사본과 같이 게시할 거기 때문에 면허증 번호는 굳이. 근데 보통 요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연락처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쓸 때 연락처 쓰는 건 거의 기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개설자의 주소, 안경업소의 명칭, 소재, 그러니까 주소지 이런 것도 둘 다 필요합니다. 주소가 둘 다 필요해요. 까먹지 마시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도 이제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잘 체크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안경업소의 이제 시설 기준인데요. 자, 안경업소를 개설하셔야 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라는 것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 렌즈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되어야 되고요.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6가지 장비는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이 6가지는 없으면 개설 등록 안 됩니다.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시력표, 시력검사 세트, 포롭토죠. 포롭토 유니트 세트, 그러니까 포롭토와 의자이고 자동 포롭토 세트 말하는 거죠. 세트. 다음에 시험대와 시험렌즈 세트, 트라이얼 프레임 있죠. 007 가방, 그 렌즈와 테 세트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공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PD미터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경원에서 PD미터 잘 안 보인다고 까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PD미터 안경업소의 필수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AR 자동 굴절 검사기니까 AR이죠. AR 필요하고요. 정점 굴절력계니까 렌즈 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 게 있죠. 안경업소 하면 안경원 하면 떠오르는 거지만 없는 거 옥스기가 없습니다. 옥스기가 렌즈 가공기 옥스기가 빠진 이유는 콘택트 렌즈 전문점 때문에 빠졌습니다. 콘택트 렌즈 전문점은 안경업소 구분에 들어가긴 하지만 안경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콘택트 렌즈만 판매하는데 안경 렌즈를 가공할 때 필요한 옥스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수저법이 개정되면서 옥스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옥스기가 나오면 안경원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 옥스기는 필수 장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안경 및 콘택트 렌즈의 판매 제한이고요.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안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자가 사이버몰의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판매 상품 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용이 뭐냐면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콘택트 렌즈 전자상거래 방법 구매 대행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을 하는 조건이 이 모든 걸 다 확인이 되면 충족을 하고 하면 승인을 충족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상품 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해야 되고요. 누가 판매자가 그다음에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의 구매 요청을 받아서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할 것 그다음에 수입 화물주의 지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국내 판매자에게만 판매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내 판매자라는 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안경업소 개설자를 보통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보통 개인이 하는 거기다 보다는 거의 다 이제 업소 이제 구매 대행 안경 콘택트 렌즈 판매 구매 대행 업소를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승인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명품 브랜드들 구매 대행 한국에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우리 회사를 거쳐야지만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자, 이런 방법들이 좀 제한들이 걸려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12문제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좀 시행규칙에서 조금 디테일한 문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킬러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봐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봐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내용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가고시 이제 지금 7월 영상을 찍는 경우가 시기가 이제 7월이니까 한참 더울 시기고 여러분들은 아마 방학 중이고 실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더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국가고시에 한 150일 정도 남은 시기일 텐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하셔가지고 여유롭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고시 준비하는데 복생 커뮤니티 그리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2026년도 개정판도 나왔으니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읽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